북러 협력은 북한 경제에 주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네. 북러 협력 과정에서 북중 관계가 악화됐어요. 그렇죠. 자, 북한 경제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환율이 지난해 9,000원에서 현재 21,000원. 이건 2배 이상 뛴 거잖아요. 1년 만에. 이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북한의 경제가. 이제 지난해 상반기에 8,000원에서 한 9,000원 사이였거든요. 근데 올 상반기 지금 21,000원이면 좀 떨어진 거예요. 24,000원, 5,000원까지 갔어요. 아, 네. 지역에 따라서는 3만 원까지 간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참 북한에서도 화폐 개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있다 나왔죠. 말씀 나눴었죠. 그러면 지금 우리로 치면은 환율이 우리 1,300~1,400원인가요 지금? 네. 지금 한 4,000원이 넘는 거거든요. 음, IMF 때도 2,000원 안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 경제는 우리로 치면 괴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제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보냐면 그럼 왜 나빠졌을까? 일단은 대북 제재. 네. 대북 제재로 지금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 주요 외화 가득원이 첫 번째는 광물입니다. 석탄과 철강석. 이거 안 돼요. 금지예요. 대북 제재로. 그다음에 수산물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동북 삼성 쪽에 북한 수산물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네. 중국 사람들 수산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것도 안 됩니다. 금지예요. 그다음에 이제 의류 임가공이에요. 중국에서 들어가서 북한에서 가공해서 가져와서 우리한테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 안 돼요. 네. 그다음에 거꾸로 이제 노동자들이 북한 노동자들이 화룡이나 단둥 이런 동북 삼성에 가서 한 10만에서 한 20만 정도 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의류 임가공, 수산물 가공 여기에 종사하거든요. 요것도 1년에 한 10억 달러 내외로 계산되거든요. 요것도 안 돼요. 네. 그러면 다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남는 건 뭐냐? 속눈썹, 가발 이런 거 팔고 있거든요. 그거 돈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수출품의 95%는 중단돼 있습니다. 아, 수출이. 네. 그럼 이게 언제부터냐? 자, 2016년부터 시작되거든요. 유엔 안보리. 그때부터 2017년 12월까지 12월에 2397호까지 5개의 제재가 치명타를 입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 북한 경제는 끝없는 추락이에요. 2016년 이후로. 그래서 하노이에서 북한이 매달린 거예요. 2016년 이후에 5개만 좀 제발 해제해달라. 네. 영변을 완전히 폐기하겠다. 그러거든요.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 아, 나타나고 있다. 계속 그 누적되면서 점점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버티기는 더 힘든. 그러면 달러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달러가. 그러니까 계속 뭐래요? 가상자산 탈취, 해킹 여기에 매달리는 거죠. 여기 국가 단위로 매달리는 거죠. 알면서 다 들키면서. 달러를 벌기 위해서. 그럼요. 수출은 못하니. 그렇죠. 여기에 또 상황적인 요인을 보면 이제 북한하고 중국이 거의 군사 동맹 수준이 돼버렸잖아요. 드러내놓고 이제. 네네. 그러면 의아스럽지 않아요? 인민군이 12,000 플러스 3,000, 15,000 갔다는 게 우리 당국의 판단이거든요. 그렇죠. 1차 12,000, 2차 3,000. 그중에 한 5,000명이 손실이에요. 최소 600명 전사고 어마어마하죠. 그럼 러시아가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봤자 1인당 2,000달러거든요. 음, 계산해봤자 생각보다 안 많아요. 월급으로. 그다음에 러시아는 자원 수출이 60, 70%이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이 없어요. 네. 오죽하면 우리 초코파이 도시락면이 국민 음식이겠어요. 그러니까 자원 팔아서 먹을 거 사오는 구조거든요. 뭐 중화학공업 일부, 첨단 군사기술이 우주기술은 있지만 북한에게 줄 수 있는 산업 제조업 협력이 거의 그러니까 맨날 관광 협력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중국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러 간의 협력은 군사 협력, 일부 원유, 그다음에 밀가루, 비료 이런 건 있지만 이것만 준다고 경제가 회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북러 협력은 북한 경제에 주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네. 북러 협력 과정에서 북중 관계가 악화됐어요. 그렇죠. 왜냐 중국은 북한을 자기의 속국이라고 보는 거죠. 뭐 일본말 좋은 말은 아니지만 나와바리라고 보는 거죠. 나와바리. 그런데 북한이 삐져나가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로. 거기다가 북러 조약 체결 이전에
조중 우호 협정 및 상호 원조 조약, 이거 동맹 조약이에요. 네. 유사시 자동기업 군사를 파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중국의 속셈은 그거거든요. 북한을 속국으로 만들거나 점령을 해서 동해로 나오는 게 꿈이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동해로 나오는 중국과 못 나오는 중국.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중국 동북 삼성은 날개를 달죠, 만일 동해를 얻으면. 그런데 이 지난해 6월 19일 날 푸틴이 평양에 가서 맺은 북러 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르면 러시아도 유사시 군대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마음대로 못 하겠네, 중국이. 네. 크렘린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북한이 필요하면 우리도 군사적으로 지원할 거다라고. 그럼 중국이 들어오면 러시아는요. 중국이 나오면 블라디보스토크이 포위되고 연해주가 위험해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원래 총나라 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유사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유사시 들어오면 러시아도 들어오겠죠. 동해로 못 나오게 막겠죠. 그럼 시진핑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악으로 갔죠. 그러니까 지난해 2018년 3월에 김정은이 처음으로 대련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방추이 섬이라고 그 섬의 해변에서 둘이 걸으면서 다정하게 그 발자국을 가져다가 동판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걸 시멘트로 덮어버렸어요. 얼마나 승질이 났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북한 기념관이 있거든요. 그것도 폐쇄시켜버렸어요. 옛날에 김일성 김대 갔던. 그랬더니 북한도 가만히 있나요? 올 1월 달에는 정말로 그거 보고 놀랐는데 시진핑 주석이 보낸 연하장, 네. 신년 연하장을 일면도 아닌 3면에 실었어요. 네. 푸틴 건 1면에 실었고 이미. 근데 그 3면도 어디냐? 시진핑의 모욕이죠. 쿠바보다 더 밑에. 콩고하고 쿠바보다 더 밑에 실었고 시진핑 이름도 안 들어있어요. 여러 나라에서 연하장을 보내왔다라는 그 토막 기사에 중국 국가 주석과 부인이 뭐 베트남 이렇게 보내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거는 시진핑 따귀를 때린 거거든요. 그 정도로 최악으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북중 관계가 악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의 젖줄이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계속 그쪽에서 지원해 준 걸로 먹고 살았는데. 교역의 95% 이상이 중국이고, 네. 그 다음에 10만, 20만 노동자 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국이 코 잡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압록강에 5개 수풍댐, 한때 동양 최대였죠. 마지막 댐이 이제 태평만 댐이라고 신의주에서 한 3, 40km 위에 있거든요. 거기에 댐이지만 그 안으로 송유관이 있어요. 이게 중국에서 오는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이거든요. 네. 이 세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역 끊고 노동자 끊고 원유만 끊어도 이 셋 중에 하나만 끊어도 북한은 코피 터지거든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북중 관계 악화됐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갔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러 관계는 날개를 달았지만 북중 관계가 악화되니까 경제에 치명타를 준 거죠. 루마니아식 갑작스런 체제의 어떤 폭락 이런 급변은 없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까지처럼 항상 유지될 것이냐 이건 모른다. 왜냐하면 그 이중 구조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선호 위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네. 예를 어렵네요. 들면 지금 우리 이제 MC님이 저하고 이렇게 막 다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저 욕할 수도 있잖아요. 티가 납니까? 안 나죠. 위장 아닌 거니까. 네. 왜냐하면 내가 내 정치적 성향이나 행태를 위장하는 게 나에게 유리하다 그러면은 위장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티무르 쿠란이라는 사람이 Preference Falsification Theory라는 걸 발표했는데 김정은 지나가면 만세 이러잖아요. 네. 차우세스크가요. 제 기억으로 12월 21일 날 루마니아 부크레슈티 광장에서 기념 연설을 해요. 네. 그때 이제 티미소아라라는 지역에서 반정부 집회가 있었는데 무자비하게 진압하거든요. 네. 그걸 자랑해요. 폭도들 진압했다고. 그럼 사람들이 다 수만 명 이상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와 이제 니콜라이 보고 니콜라 뭐 만세 응원하고. 예, 루마니아 국영 TV를 찍고 인터넷에 나와요. 찍고 있었어요. 그럼 차우세스크 흐뭇하죠. 근데 이게 1분밖에 안 가요. 갑자기 한 청년이 나와서 살인마 이러거든요. 그랬더니 그 수만 명 이상이 모두가 다 살인마라고 떠든 거예요. 그랬더니 네. 차우세스크가 뭐야 잡아 이러면서 도망가는 게 나와요. 이게 바로 그 선호 위장 이론인 거예요. 뭐냐면 겉으로는 안 드러나죠. 네. 폭력적인 억압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민심은 지금 겉으로 보면 뭐 김정은 가면 울고 불고 난리라고 경애하는 어버이 1984년생한테 이러지만 내면은 모르잖아요. 네. 어디까지 왔는지. 이게 정치학의 한계예요. 네. 뭐냐, 끝나고 나면 이 설명을 해요. 왜 그렇다고. 그런데 언제 이게 터질지는 예측을 못 한다는 거죠. 왜냐, 그 선호위장, 이중구조, 인간의 행위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은 기존의 행태를 보면은 쿠데타나 조직적인 저항은 불가능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루마니아식 우발적인 민중 봉기, 네. 이건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한국 사람, 특히 이 남쪽보다도 북쪽이 이 울컥 승질이 원래 예전서부터 강한 민족으로 반항심이 강했던 그 지역민으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약간 뭐라 그럴까, 감성적이죠. 감성적이죠. 저도 이제 탈북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여기 오랫동안 같이 일도 해요. 하고 보면 이게 이 약간 이 격한, 네. 그러니까 좋은 면으로는 보면은 상당히 정적이에요. 네. 우린 좀 메마르잖아요. 그 북한에서는 어려우면 힘들어도 도와줘요. 네.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정적인 게 어떤 그 감정적인 어떤 그 트리거, 네. 촉발연유로 작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도 미래는 예상할 수 없다. 그럼요. 과거와 그리고 똑같을 것이라고. 확실한 건 세상에 영원한 독재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김정은 체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봤을 때 가장 취약하죠. 정치적 권위, 경제적 상태, 민심 가장 취약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조한범 박사님 모시고 인도 파키스탄 전쟁부터 시작해서 세계 곳곳의 여러 중요한 이슈들, 정치, 경제적 이슈들 한번 점검해 봤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조한범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